자, 오늘은 나폴리탄 괴담이고요. 20년 뒤에 나와 마주했다 라는 공포썰입니다. 읽어봅시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미래의 나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나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일이죠. 자, 그런 인류의 평생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저희 업체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현재의 나를 20년 뒤의 나와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허나 아쉽게도 아직 시험 단계인 터라 마냥 앉아서 입이 닳도록 수다를 떨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규칙을 정해놨어요.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듣고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의 나는 20년 뒤의 나에게 총 3번의 질문만 던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들은 20년 뒤의 내가 답해 줄 겁니다. 물론 본인 의지에 따라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도, 대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20년 뒤의 나의 의지니까 성격이 뒤틀린 본인을 탓하시길. 되게 빡센데? 3번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20년 뒤에 나는 사라지니 신중히 질문을 골라주세요. 맞다. 복권 같은 금전적인 이야기는 대답을 거부하더라고요. 질문 기회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새겨들으세요. 두 번째,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이 아직 남았다 하더라도 5분이 지나면 20년 뒤에 나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질문은 신중하고 빠르게. 세 번째,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금지됩니다. 현재의 나에게, 그리고 20년 뒤의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자해하는 꼴인 거죠. 저희는 그런 추태를 용납할 수 없으니 이후의 페널티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안내도 충분히 드린 것 같네요. 그럼 20년 뒤의 나를 만날 준비 되셨나요? 아직 긴장되시는군요. 약 2분 정도 마음의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엔 20년 뒤에 내가 눈앞에 등장할 테니 놀라지 마세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A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목이 지금보다 자국이 많네요. 20년 뒤에 저는 뭐하고 있나요? 방에 처박혀 있어. 365일 내내. 목에 자국이 있다는 게 뭔 말이지? 1분이 경과한다. 변함이 없군요, 저는. 미래의 가족들은 절 포기했나요? 결국 포기했다는 뜻인가? A는 2분 정도 고민한다. 다행이다. 매일 제 뒤치작거리만 하던 우리 엄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는 잘 지내시나요? 그럼 드디어 행복해지셨어.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A는 사라졌다. A는 3일 뒤 본인의 자택에서 목을 매달았다? 아니 왜? 그러면 아까 말했더니 목에 자국이 살다 시도를 해가지고 생겼던 거구나.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B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이거 참 설레는군요. 저는 아직 안 들켰나요? 운 좋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B는 박장대소한다. 뭘 안 들켜? 걸릴 뻔한 적이 있었나요? 진석이가 갑자기 우리 집 놀러왔을 때 다행히 재빠르게 안방을 잠갔죠. 안방에 뭘 숨겨놨나 봐. B가 불편하다는 듯이 팔짱을 낀다. 4분이 경과한다. 괜찮은 게 또 있었는지 3명 정도? 뭐야 이 사람?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B는 사라졌다. B는 1분 정도 고민에 잠겨있다가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퇴장했다. 이 사람 뭐야 진짜? 좀 소름 돋는데? C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와 진짜 신기하네.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나요? 크게 싸웠어 우린. 예상치 못한 답에 C는 당황한다. 2분이 경과한다. 어쩌다가 싸웠나요? 동거하다 보니 이래저래. 물건도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턱을 괴고 있는 C, 4분이 경과한다. 그럼 헤어져요? 화나서 냅다 빌라를 나왔는데 먼저 입구에 도착해 있더라고.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C는 사라졌다. 이후 10분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C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퇴장했다.
돌돌. D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 거부? 대답을 거부했어? 눈썹을 치켜 세우는 D.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대답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 이건 뭐야? 질문 사용 처리? 죽어라 모두를 위해. D는 얼굴이 붉어진다. 이어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난다. 멱살을 잡는다. 1분이 경고한다. 죽으라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야발로마? 존나 개 엉터리 같은 프로그램이네. 기분만 잡치고 뭐 하자는. 규칙 3 위반으로 D의 손목 절단? 손목 절단 및 퇴장 처리했다고? 20년 뒤에 D는 팔뚝으로 박수를 치며 좋아하다가 이는 사라졌다. 아니, 이 규칙 위반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을 족치는데요? 손목을 절단했대. 미치겠네. 이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지금 많이 힘들어도 버텼으면 좋겠어. 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분이 경고한다. 이민철 이 야발 새끼 쯧 같은 사수놈은 여전히 잘 사나요?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은 결국 네 편이었어. 이는 고개를 숙인다. 무릎에 눈물이 떨어진다. 20년 뒤에 나는 행복한가요? 대답 거부.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이는 사라졌다. 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며 퇴장했다. F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그 애는 잘 있나요? 그럼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F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1분이 경고한다. 우리는 어떻게 됐죠? 결국 난 끝까지 고백하지 못했어요. 짝사랑하고 있나 본데? F의 입꼬리가 내려간다. 3분이 경고한다. 고백 못한 걸 후회했나요? 아직도 후회하죠. 하지만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맞았어요.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F는 사라졌다. 한 달 뒤 F는 자신의 방을 뒤덮는 이민주 양의 사진을 전부 정리했다. 이런 미친... 이게 짝사랑이 아니라 이거 스토커였네. 방을 뒤덮은 사진이 있었대. 여자의 사진이. G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고생 꽤나 했겠구나. 우리 딸 찾았나요? 반가워요. 네, 결국 찾았어요. G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낀다. 20년 뒤에 G는 어깨를 토닥일 수 없음에 슬퍼한다. 3분이 경고한다. 대략적이어도 좋으니 어디서 언제쯤 찾게 되나요? 8년 전 분당의 땡땡 병원에서 찾았어요.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G의 표정이 굳어진다. 4분이 경고했다. 병원이라니? 우리 딸 어디 아픈가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미안해요.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G는 사라졌다. G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다가 최근 실종 전단지 배포를 다시 시작했다. 아, 딸이 실종됐는데 병원에서 발견됐나 보네. 되게 몸이 아픈 채로. H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하지 못했다? H는 5분 동안 오열 후 퇴장했다. 끝이에요. 마주하지 못했대. 이건 무슨 뜻이지? 20년 뒤에 내가 죽어있다는 건가? 그래서 마주하지 못한 거 아니야? 재밌었습니다. 이런 나폴리탄 괴담이었어요. 자, 다음 글은 성주시 구도심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라는 글이고, 이거는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에 올라왔었던 글이에요. 저는 정신과 입원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망상장애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을 진실로 믿는 병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계속 무언가를 찾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뭘 찾아다니면서도 그게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거나 뭘 찾던 중인지 잊어버렸다며 엉엉 울었다더군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에 자주 다녀야 했죠.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환자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되는 남성이었는데 저처럼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건망증, 기억력이 약해지는 병이 있다고 했어요. CT 결과 뇌에 해마 쪽이 쪼그라들었다 했던가?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고 자세히 들은 것도 아니라 병명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환자가 특이한 이유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분증만 없던 게 아니라 아예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환자가 어느 순간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서류도 없고 골치 아픈 거죠. 일단 환자를 밖에 내보낼 수도 없으니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대주고 신분증에 관한 서류 작업도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환자들이 하는 말로는 나타났을 때 가지고 있던 옷도 다 90년대에나 입을 법한 옛날 옷이었다더라고요. 어디 납치됐던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죠.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태어나는 게 정해진 날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성주시 구도심에 대해서 아세요? 그 환자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망상장애에 빠져 있었을 때 자주 언급한 곳이거든요. 성주시.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에는 성주시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성주구는 있지만 여기도 도시였던 적은 없죠. 이 남자와 나는 어떻게 같은 내용의 망상을 공유하게 된 걸까요? 저는 그 남자에게 성주시가 뭐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인터넷에 성주시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검색 결과는 성주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성주군, 성주참회, 성주문화축제. 그럼 그렇지 우연이었나 싶을 때 한 오래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두서없이 쓰인 글이지만 내용을 읽을수록 설명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글들은 그 블로그의 게시물을 제가 읽기 쉽게 정리해온 겁니다. 블로그 대문, 샵 성주시, 샵 성주시 구도심. 성주시 구도심 탐사하며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하기 위한 개인 블로그입니다. 혹시 저 말고도 성주시 구도심을 방문하실 분이 있을까봐 전체 공개 글로 씁니다. 성주시 구도심 위치와 지역에 관한 정보. 사진이 있어요. 이게 성주시인가 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도에서 노란 선으로 구분한 곳이 구도심의 위험구요. 여기 실제로 어딜까? 이거는 실제로 있는 데 같은데? 이곳은 옛날 성주역이 활발히 운영될 때 번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성주시의 공장단지가 망한 후 성주시 인구가 줄어들어 도시 상권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구도심도 지금은 텅텅 빈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낮에는 구도심에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평범한 노인들이 가끔 산책하지만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낮에도 영업 중인 곳은 몇 없습니다. 낡은 옷가게나 롯데리아 정도? 시에서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창업 지원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만 전부 잘 되진 않았습니다. 밤에도 구도심에 오래 있지 않는다면 위험하진 않습니다. 구도심에서 차도를 보고 있으면 자동차나 버스도 자주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어떤 차도 이곳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구도심에 오래 있는 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개구리 아저씨를 만날 위험도 있고 구도심에 오래 있을수록 두통이 심해집니다. 어디서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다녀야 합니다. 구도심에 챙겨가야 할 물건, 스마트폰, 잘 숨길 수 있도록 작으면 좋다. 손목시계, 되도록이면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유행을 타지 않거나 옛날에 유행하던 복장, 노트나 수첩 등의 필기도구, 현금, 카드는 안됨, 두통약 이렇게 챙겨가래. 중요한 점, 여차하면 도망가야 하니 짐을 많이 챙기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확인해 본 곳, 구성주 극장. 성주 극장은 90년대 성주시의 유일한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주시 구도심이 점점 쇠락하고 대기업들이 영화관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2009년에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그 후 성주시에서 이 극장 건물과 설비를 구매해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구도심의 다른 지원 사업이 그렇듯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극장 건물은 낮에는 잠겨 있지만 해가 진 후에는 열려 있습니다. 극장 1층은 문화지원 사업, 사무실, 잠겨 있대요. 사무실과 화장실, 쓰레기로 가득 찬 상영장 2개가 있습니다. 상영관과 화장실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숨어야 한다면 상영관 쓰레기 밑으로 숨는 것이 좋습니다. 왜 숨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무서운데? 극장 엘리베이터는 배선이 끊겨 있는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신기하네. 약간 리미널 스페이스 같기도 하고. 극장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영화 포스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극장을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이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도 포스터가 가득한 벽만 나올 뿐 2층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계단을 얼마나 올라갔든 계단을 내려갈 때는 금방 1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화 포스터 속 인물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면 바로 1층으로 내려가 상영관 안에 숨으세요. 포스터가 소리를 내면 아저씨가 극장에 옵니다. 만약 포스터 속 인물이 한 명이라면 포스터의 입을 손이나 가방으로 막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포스터들의 영화가 한 가지로 통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을 숨기고 영화 포스터를 감상하는 척 하세요. 관람객들이 내려오면 곁눈질로 관람객 중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면 얼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괴담이 섞여 있네요. 나폴리탄 규칙 괴담이랑 섞여 있다. 나 규칙 괴담 좋아하는데. 자, 2번 카페거리. 성주시 구도심 살리기 기획의 일환으로 성주시는 청년 사장들에게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영업 중인 가게도 6시면 가게 영업을 종료합니다. 밤에 구도심 카페거리를 방문하면 사실 낮에도 대부분의 카페는 문이 잠겨 있을 겁니다. 뭐야? 이 카페요, 이거? 이거 이렇게 가려놨대? 얼굴이 비쳐 보이는 이미지는 가렸습니다. 얼굴이 비쳐 보이는 이미지? 여기에 그러면 다 얼굴이 있다는겨? 이 사진처럼 바닥에 무언가 흘린 자국이 있거나 안에서 사람이 보고 있다면 곧 가게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흘린 자국이 진짜 있네, 여기 뭐를.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린다면 곧 가게에 불이 켜지고 가게 안 화장실, 창고, 서랍장 및 전등 배선 틈에서 손님들이 나옵니다. 잠긴 문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밖에서 손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면 얼굴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노란 옷을 입은 여자 얼굴을 확인하래. 가게 문을 잡고 계속 열려고 시도하면 손님들이 화난 얼굴로 이쪽을 쳐다봅니다. 어차피 문은 잠겨 있으니 얼굴을 확인한 후 도망갈 시간은 충분합니다. 롯데리아. 구도심에서도 롯데리아는 24시간 동안 영업합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보고 있고 조금 나이 든 여성이 주방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여성이 주방에서 나와 절 무섭게 쳐다봐서 의심했지만 아침이 되니 유니폼을 갈아입고 퇴근하더군요. 그냥 콜라 하나 시켜놓고 밤새도록 앉아있어서 쳐다본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손님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곳으로 도망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데리아로? 하지만 제 지갑에는 고작 5만 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번 식당. 은행 건물 건너편 나무 문으로 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여기 주소가 있어. 무슨 로 59번 길 34? 여기가 식당이래. 되게 무섭게 생겼어. 그치? 나무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불이 꺼져 있으면 조용히 나와야 합니다. 건물 방범 장치가 시끄러웠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다면 창문을 통해 주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에는 여러 명의 손님과 요리사가 있을 겁니다. 식당에 방문할 때마다 요리사와 메뉴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요리사는 무조건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습니다. 요리사가 아래 세 사람 중 하나라면 자연스럽게 가게에 들어가 앉아야 합니다. 가게에 앉으면 다른 손님들도 주방에서 나와 앉을 텐데 그중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 옷을 입은 여자 손님이 있다면 바로 얼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자꾸 얼굴을 확인하래.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도대체 뭔데? 그림이 있어. 뒤로 넘김, 귀걸이, 째진 눈, 코 들창코, 맨날 목에 파스, 젊은 사람. 그림 되게 잘 그린다. 그림 되게 간단하게 잘 그리는데? 중화요리 요리사래. 중화요리 요리사가 생긴 것과 다르게 친절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라조육이라는 메뉴를 추천합니다. 라조육? 그거 인육 괴담이잖아. 라조육 이사이. 라조육이라는 메뉴를 추천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시켜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라조육을 시킨 손님들은 다들 음식을 받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엄청 띠껍게 봄. 케찹 파스타 먹으면 두통. 얘는 양식 요리사인가 보다. 양식 요리사가 우울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메뉴는 아무거나 주문해도 되지만 나폴리탄은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폴리탄 파스타 왜 안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걸 먹으면 두통이 심해집니다. 나폴리탄 괴담이라서 나폴리탄 스파게티 먹으면 두통이 심해지나요? 자, 다음. 살집 있음. 징그럽게 웃음. 앞니빨 없음. 일식 요리사가 엄청 활기차게 인사합니다. 근데 좀 무섭게 생기긴 했다. 하지만 인사를 받아주면 서비스를 주니 대답하지 마세요. 왜 서비스가 뭔데? 서비스가 뭐길래 인사에 대답하지 말래? 메뉴는 어떤 걸로 주문하든 상관없습니다. 소지 예산을 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빨리 먹어야 하니 너무 뜨겁거나 양이 많은 것은 시키지 마세요. 식당의 손님들이 전부 요리를 받고 나면 요리사가 주방 밖으로 나와 마구로 카타이쇼! 마구로 카타이쇼! 라고 소리칩니다. 마구로? 그러면 주방에서 알몸의 사람이 따라 나오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라조육 손님이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리사와 손님이 식당 한가운데에 나오면 손님들이 신나하며 그들을 둘러쌉니다. 그 틈에 음식을 먹고 도망가면 돈을 내지 않고 안 와도 됩니다. 마구로 카타이쇼? 카타이쇼는 해체쇼 아니야? 대충 뭐 참치 해체쇼, 참치 해체쇼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해체한다는 게 사람이래. 개 무서워. 일식 요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카드는 받지 않으니 무조건 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지금이 부족하면 출구 근처에 앉아야 합니다. 음식은 아무거나 주문한 후 빠르게 손님들을 확인한 후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없다면 바로 도망가야 합니다. 만약 위 3명의 요리사가 아닌 다른 요리사가 주방에 있거나 요리사가 없다면 도망가야 합니다. 다음 미용실. 사진이 있어. 미용그룹 김미영 가위소리 웨딩 피아. 가끔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가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창가의 손님 중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면 얼굴을 확인한 후 왼쪽 눈 아래에 점이 있다면 빠르게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상황이 시급하니 눈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스마트폰 배열 카메라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미용실을 오래 쳐다봐선 안 됩니다. 손님들 머리를 진짜로 자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자른다는 거지? 미치겠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곳. 교회. 하늘문 교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무늬로다. 무슨 곰탕. 식당? 사람들이 밤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낮에 방문해 봤을 때는 문도 잠겨 있고 우체통에 고지서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감시해도 들어가거나 나가는 인원은 없습니다. 2번 여관, 낡은 여관입니다. 문 안쪽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가끔 밤에 창문이 열리는 방이 있습니다. 아마 벽을 타고 가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원, 땡땡 의원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던 흔적이 있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에는 의원, 병원 등의 건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개구리 아저씨. 백발, 진짜 개구리 닮았다. 백발, 안경, 눈이 큼, 사시, 입이 하나 있음? 개구리 같다? 체크무늬, 눈이 엄청 큰 아저씨. 이 아저씨가 말을 걸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었다? 기억을 지우는 걸까? 잊지 말아야 할 것, 안전하게 행동할 것. 아저씨를 만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를 만나면 기억이 사라진대. 저는 아저씨를 만난 기억이 없지만 어느 순간 노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체크무늬 옷을 입고 눈이 큰 사람을 보면 도망가거나 숨어야 합니다. 유리창 얼굴. 이런 느낌으로 유리창에 얼굴이 나타난대요. 이거 살려달라고 말함. 이거 찍은 사진도 말함. 사진 찍고 편집해서 지워.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 사진 속에 있는 유리창 얼굴도 말을 한다는 거네? 소름 돋는다. 구도심에서 밤에 혼자 유리창 앞에 있다 보면 이런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얼굴들이 하는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두통이 심해집니다. 이 얼굴들을 찍은 사진 또한 말을 겁니다. 이 얼굴이 찍힌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수정하거나 잘라내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카페 사진에 막 얼굴 이거 가렸잖아, 유리창에. 이게 저 유리창 얼굴 사진이 나와서 가린 건가 봐. 자, 3번. 최신 물품 들키지 않기. 특히 스마트폰. 구도심 사람들은 스마트폰 같은 최신 물건을 보면 무섭게 바라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박민지, 노랑옷, 볼에 점. 노랑옷의 여성이 이 사람인가 본데? 박민지? 앞머리 있었나? 부산 여자. 사투리씀. 너가 기억 안 나? 쌍꺼풀. 손톱김. 키 162. 이빨 있음. 노란색. 박민지. 이거 뭐야? 종이칼? 조화칼? 노란 블라우스 볼에 점.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림 되게 예쁘게 그렸는데? 84년생? 청바지 쓰고 지웠어. 치마? 지우고. 청치마? 2014년 실종. 부산대 자퇴. 내 기억에만 있음. 흔적이 없음. 옷 사진 기록 서류? 이 사람 정체가 뭐야? 박민지 정체가 뭐야? 끝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되게 소름 돋는데? 이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이런 규칙 괴담 섞여 있는 괴담 되게 좋아하고요. 재밌게 잘 읽었어요. 잉?